렌즈 속의 경계. 1. 도입. 늦가을 오후 베이징의 심장부인 자금성은 황금빛 햇살 아래 고요한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바닥에 깔린 널쩍한 돌 위로 빛바랜 단풍잎 몇 장이 힘없이 굴러다녔다. 웅장한 태화전의 붉은 벽과 금빛 기와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방문객들을 압도했고, 광활한 광장에는 다양한 억양의 중국어와 간간히 들리는 외국어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냈다. 자금성 특유의 향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다녔다. 사진학과 교환학생으로 베이징에 온 첸위엔 낡은 필름 카메라를 목에 걸고 이 거대한 고궁을 탐색하고 있었다.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짧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흩날렸고, 편안한 청바지와 빈티지 티셔츠 차림에서는 자유분방한 예술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렌즈를 통해 세상을 포착하는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해졌다. 베이징의 진짜 영혼을 담고 싶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셔터를 눌렀다.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닌 시대의 숨결과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채미에는 자금성의 웅장함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그 거대함이 주는 어떤 규격화된 아름다움에는 쉽게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틀에 박힌 구도보다는 예상치 못한 순간,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감정을 포착하길 원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중화문 근처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는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리 병장이었다. 칼같이 다려진 짙은 녹색 제복, 미동도 없는 표정, 절도 있는 걸음걸이. 첸위에는 순간적으로 그의 모습에서 강렬한 피사체로서의 매력을 느꼈다. 붉은 담벼락과 금빛 장식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한 채 묵묵히 서 있는 제복 차림의 젊은 군인. 마치 살아있는 역사 한 조각 같았다. 그래, 저거야.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본 리웨이 병장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경외감과 함께 예술적 영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고독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자금성의 장엄함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러나 줌인된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냉정함과 완고함, 굳게 담은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긴장감에 첸위에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저 제복 아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그녀의 예술가적 호기심이 발동했다. 2. 전개 첸위에는 중화문의 웅장한 처마와 리웨이 병장의 고독한 실루엣을 한 프레임에 담기 위해 최적의 구도를 찾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조금 더 낮은 각도에서 조금 더 가까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관광객 통제선으로 표시된 낮은 체인을 살짝 넘어 몇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을 찍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주변의 소란함도 엄격한 규율도 순간 잊은 듯했다. 동지, 거기 들어가지 마시오. 날카로운 목소리가 첸위의 귓전을 때렸다. 리웨이 병장이었다. 그는 첸위가 통제선을 넘는 것을 즉각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광장의 소음을 뚫고 첸위의 심장에 규칙적으로 박히는 듯했다. 그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경고했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즉시 나가주십시오. 그의 말투에는 이미 짜증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마치 사소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첸위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게,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담아 말했다. 죄송합니다, 병장님. 사진 한 장만 찍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구도는 정말 다시 없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약간의 항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가리키며 순수한 예술적 의도임을 어필하려 했다. 하지만 리웨이 병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이지 당신의 사진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마저 실려 있었다. 그는 첸위의 예술적 열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규율과 통제만을 강조했다. 그 사이 두 사람 주변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몇몇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사람들도 보였다.
이때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성, 왕 교수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은퇴한 역사학자로 자금성의 역사와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우려와 함께 어떤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리웨이 병장의 융통성 없는 태도와 자신에게 쏠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체뉘에는 순간적인 오기와 반항심이 발동했다. 마치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듯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병장님, 예술가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피사체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순간을 기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젊음의 치기였을까? 아니면 억눌린 창작욕의 발현이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보란듯이 리웨이 병장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연사로 셔터를 눌렀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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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이는 플래시 불빛이 리웨이 병장의 얼굴을 하얗게 물들였다. 그의 굳은 표정이 순간적으로 당혹감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마저 체뉘의 렌즈는 놓치지 않았다. 이 순간 체뉘에는 짜릿함과 함께 아차 하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너무 심했나?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리웨이 병장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3. 절정 리웨이 병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체뉘의 행동을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자신과 인민무장경찰, 나아가 국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력 대신 격한 감정만이 들끓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외국 스파이라도 되는 거요? 당장 그 카메라 내놓으시죠. 그는 고함을 지르며 체뉘에게 거의 달려들듯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 그의 손아귀 힘은 거칠었고 그의 몸에서는 위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체뉘에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다. 왜 이러세요? 이건 내 소중한 카메라란 말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와 분노로 다급하게 떨렸다. 그녀에게 카메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자 꿈이자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거친 몸싸움 직전의 상황. 체뉘에는 리웨이 병장의 거친 손길을 필사적으로 피하려다 발이 꼬여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차가운 돌바닥으로 맥없이 쓰러졌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심하게 꺾이는 것을 느꼈다. 찌릿하는 극심한 통증이 발목에서부터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카메라는 다행히 체뉘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렌즈 보호 필터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나 파편이 흩어졌다. 체뉘에는 넘어진 충격과 발목에서 전해져 오는 격렬한 통증,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을 험악하게 노려보는 리웨이 병장의 모습에 잠시 정신을 잃을 것 같다. 눈물이 핑 돌았다. 왕 교수가 급히 다가와 체뉘를 부축하려 하며 리웨이 병장에게 소리쳤다. 이보시오, 병장! 이건 너무 심하지 않소? 젊은 여학생한테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오? 당신 지금 제정신이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 달리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리웨이 병장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왕 교수에게도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쏘아붙이려 했다. 교수님은 빠지십시오. 이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서 맙소사, 저 군인 미쳤나봐. 사람을 때리려고 하잖아. 웨이보에 올려야 해 하는 외침과 함께 여러 대의 스마트폰 불빛이 동시에 터졌다. 한 젊은 관광객이 이 모든 상황, 리웨이 병장의 위협적인 행동, 체뉘와의 실랑이, 그리고 체니가 넘어지는 순간까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중국 최대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와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에 중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자금성에서 무장경찰이 젊은 여성 관광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빨리 공유해주세요. 자금성, 경찰 갑질, 관광객 폭행 의혹. 화면에는 리웨이 병장의 위협적인 모습과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는 체뉘의 모습, 그리고 이를 항의하는 왕 교수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댓글창은 삽시간에 리웨이 병장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뒤덮였다. 저런 사람은 군복 벗겨야 한다. 중국의 이미지를 망치는 매국노다.
저 여학생 괜찮을까?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등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대중의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하강 SNS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현장은 걷잡을 수 없이 소란스러워졌다. 경찰 불러, 저 무장경찰 당장 해고해라 등 격앙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몇몇 흥분한 시민들은 리웨이 병장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분위기는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졌다. 그때 다른 순찰조의 상급자로 보이는 장교 한 명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계급이 더 높아 보였고 다소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의 등장으로 소란이 잠시 잦아드는 듯했다. 리웨이 병장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주변에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들, 자신을 향해 연신 터지는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 세례, 그리고 무엇보다 상급자의 등장은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오만함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왕 교수는 여전히 넘어진 체니 곁을 지키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체니는 발목의 통증과 함께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감으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깨진 카메라 필터 조각들이 그녀의 발치에 흩어져 있었다. 왕 교수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체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다. 학생, 괜찮소? 너무 놀라지 말아요. 내가 다 봤으니 억울한 일은 없을 거요. 상급 장교는 먼저 리웨이 병장을 직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다른 부하에게 인계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체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매우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부대를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시 의료 지원을 해드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으며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는 체니의 상태를 살피며 즉시 구급차를 부르도록 지시했다. 또한 주변 증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특히 왕 교수에게는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오후 결말, 체니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행히 발목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나는 심한 염자 진단을 받아 반깁스를 해야 했다. 왕 교수는 병원까지 동행하며 체미를 위로하고 자신의 명함과 함께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학생의 이야기는 기록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체미는 왕 교수의 따뜻한 배려에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리웨이 병장은 상급자에게 이끌려 조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그는 정식식 조사를 받고 인민무장경찰부대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병의 전역 또는 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이 암시되었다. 그의 오랜 군 생활과 자부심 그리고 맹목적으로 신봉했던 규칙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오만한 행동으로 인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어쩌면 그는 제복 뒤에 숨겨왔던 자신의 나약함과 뒤틀린 신념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랐다. SNS와 주요 언론들은 자금성 무장경찰 관광객 폭행 논란으로 며칠 동안 들끓었다. 왕실 근위대, 인민무장경찰 부대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을 가진 이들의 직무 수행 태도와 관광객 응대 매뉴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다. 일부에서는 체니의 행동 또한 경솔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리웨이 병장의 과잉 대응과 폭력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며칠 후 긱스를 한 채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베이징의 스산한 가을 풍경을 내려다보던 체니. 그녀는 깨진 카메라 필터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그날의 사건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발목의 통증은 점차 가라앉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복잡한 질문들이 소용돌이쳤다. 자신의 행동은 과연 정당했는가? 예술적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권위란 무엇이며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리웨이 병장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반응했을까? 그녀는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옮겨보았다.
특히 플래시 세례 속에서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던 리웨이 병장의 얼굴. 기술적으로는 실패한 사진일지 모르나 그 사진 속에는 어떤 강렬하고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한 인간의 오만함, 시스템의 경직성, 그리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폭발하는 감정의 파편들. 제미는 이스라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사건은 그녀의 예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다음 사진들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성찰, 그리고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을 담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사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사진 시리즈를 구상할 수도 있었다. 렌즈 속의 경계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장면. 며칠 뒤, 아직은 절뚝거리지만 한결 표정이 차분해진 체뉘가 다시 카메라를 목에 걸고 베이징의 거리를 나선다. 그녀는 자금성 쪽으로는 시선도 두지 않은 채 대신 후미진 골목길,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시장, 평범한 사람들의 표정 속으로 렌즈를 향한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셔터를 누르는 손길은 더욱 신중해졌다. 경계는 때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안과 밖을 동시에 응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임을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예술은 화려한 피사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진솔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의 카메라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